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의 여행일기입니다. 여우비가 내리는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시모노세키입니다. 어젯밤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부지런히 달렸고요. 아침 8시를 막 지나서 이 도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찍먹 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는 시모노세키였어가지고 배표를 끊었고요. 그렇게 이 도시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챙긴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여튼 시모노세키에 왔습니다. 우리한테는 꽤나 익숙한 도시죠. 조선통신사 때문이라도 이름을 들어본 일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이 일본을 대상으로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조약을 맺었고, 나아가서 그게 이 조선의 식민지화 발판이 되기도 했던 조약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 야마구치 현의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24만 정도 돼요. 근데 현청은 여기 없고요. 현청은 이 동네에서 인구 두 번째로 많은 야마구치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보거 유명하고요. 그래서 해산물 시장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가라토 시장이라고 여기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우리나라랑 좀 예로부터 교류가 많았습니다. 뭐 조선통신사 때문이기도 하고, 부관연락선이라고 이 부산이랑 시모노세키 사이를 잇는 배가 1905년부터 다녔다고 합니다. 뭐 중간에 잠깐 쉰 적도 있는데 1970년에 다시 운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요 해협이 또 이 도시의 상징이죠. 관문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갈 곳은 저기 조선통신사 상륙지 B가 있어요. 거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관문해협 지나서 저기 어디냐, 맞은편에 모지코 레트로까지 이렇게 하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로 쭉 가면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박물관도 나온다고 하고요. 한 대 묶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300m 전방이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화물선들이 정말 많이 오고 가요. 저 맞은편에 보이는 여기가 큐슈의 북쪽 끝자락입니다. 저쪽에 가면 기타 큐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모지코라는 곳입니다. 모지코 레트로라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가 이렇게 시모노세키랑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모지코 항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이 큐슈 북쪽에 화물 물동을 모조리 처리하는 이 화물 청사 같은 역할을 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동네 자체가 번성했었는데, 그 쓰임을 잃고 나가지고는 지금은 레트로라는 이름을 달고 이 화물 대신 관광객들을 부지런히 맞이하고 있죠. 키타큐슈에서 가깝습니다. 열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있었나? 한번 가볼만 하고요. 시모노세키 여행하시는 분들도 가볼만 하고, 저도 갈 거예요. 여기 다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혼슈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해저 터널이 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저 터널을 지나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찾았습니다.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 와, 다 일본어로 써있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글로 써 있겠죠? 당연히? 다행히 있네요. 건립 취지. 조선왕조시대 일본의 초청을 받아 방일한 조선통신사가 남긴 사적은 한일 양국 간의 기나긴 교류사에 설린 우호의 증거로 각별한 의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그렇지, 12회 방일을 했죠. 꽤나 최근까지. 저 비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600년대부터 200년 동안 이 조선과 일본 사이를 꾸준히 오갔던 조선의 사절단이죠.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 이전에 갔던 사절단도 이렇게 조선통신사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다고들 해요. 그렇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나긴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전에도 들르는 데들이 몇 군데 더 있기는 했어요. 일단은 대마도를 거쳐갔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키섬이라고 대마도 바로 아래 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고비를 지나고 날씨가 좀 좋지 못할 때는 후쿠오카 앞에 한 배 타고 지금 한 10분 정도 하면 가요. 아이노시마라고 고양이가 되게 많은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잠깐 풍랑을 피하고 그렇게 시모노세키로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이 조류가 세고 날씨가 거칠어가지고 억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그 아이노시마 같은 경우는 심하게는 한 2주, 3주 요렇게도 이 통신사가 억류돼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귀한 사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200년 역사 동안 12번 온 거면은 한 15년에서 17, 18년에 한 번꼴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다 하면 얼마나 이 전역이 전국이 시끌벅적했겠어요. 돈도 많이 썼을 거고. 그래서 언제였더라? 아이노시마에 그 3주 정도 묵었을 때는 번 자체의 재정이 휘청휘청했다고 할 정도로 이 동네 사람들은 대접을 하는데 진심이었다고 해요. 여튼 그 조선통신사가 이 혼슈가 본격적인 행렬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곳이 이 시모노세키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석을 세워놨네요. 관련된 박물관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구글 지도만 봐가지고는 못 찾겠더라고요.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일청강화 기념관이라고 하네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네요. 자, 가봅시다. 별로 안 크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이게 아마 식당을 겸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 뭐더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어떤 식당에서 조인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여기인 걸까요? 일청 강화 담 화겠죠? 장 단자로 써놨구나. 알아보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네,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식당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기념관. 아마 왼쪽이 2등 방문일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기랑 이용장이 어떤 요리집, 이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가 좋아하는 요리집에서 만나가지고 했던 조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답니다. 뭐 역사가 그러하니 당연히 저 사람의 상이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기분이 그렇다고 막 좋지는 않네요. 공부한 게, 찾아본 게 많네. 이름이 슌판로였군요. 요정경 여관이었대요. 이거 이토 히로부미가 좋아하는 요리집. 아마 여기는 요거겠죠. 그리고 이용장이랑 이토 히로부미가 참석했고 뭐 이것저것 모아놨나 봅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로 나오네요. 한반도의 권익을 둘러싸고. 그렇습니다. 되게 금방 체결됐어요. 한 달 만에. 청일 전쟁의 결과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패배한 청나라 입장에서는 딱히 할 말이 많이 없었겠죠. 여기에 이용장이 있겠죠. 아마 제일 덩치 큰 사람이 이용장이겠지.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 있는 것 같고. 뭐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영광스러운 역사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랑 청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편두통이 올만한 그런 역사인데 말입니다. 그죠? 이용장,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잖아요. 그러면서 체결한 조약이지 않습니까? 원래 패전국의 조약이 언제나 그러하듯 말도 안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의 연속인 조약이었단 말이죠. 일단은 배상금이 최초에 4억냥이었는데 그게 메이지 정부,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4년치 예산인가 그렇고 청나라의 2년치 예산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1,400조 치를 갖다가 이렇게 달라고 했던 거죠.
여튼 그랬는데 그걸 깎았습니다. 왜냐면 이용작이 총에 맞아가지고 그래요. 이 저격을 당하고 나니까 이 외교적으로 좀 불리한 입지가 되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걸 깎아줍니다. 1억량 깎아줬대요. 그래서 뭐 3억량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청양구 강화조약, 이게 전문인가 봅니다. 얼마 안 돼요. 의정서랑 별칙 빼면 사실상 3장입니다. 조약이 몇 개냐? 9개가 다네요. 직접 쓴 건가? 아니겠지? 하긴 뭐 일방적으로 개편은 조약인데 조약이 복잡할 이유가 없지. 중국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도 기분이 영 안 좋겠네. 우리보다 더 안 좋겠네. 당사자니까. 자,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입니다. 보이시죠? 타이페이 1895년 6월 7일 일본군 점령, 타이난 같은 해 10월 21일 점령.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로 이 대만 땅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동반도도 같이 뺏깁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여기 려순하고 써있거든요. 1894112. 이 조약의 결과로 요동반도도 통으로 뺏깁니다. 근데 여기는 금방 되찾아요. 한 10년 만에. 왜냐면은 러시아가 좀 태클을 걸었거든요. 요동반도를 통으로 내주니까는 러시아가 이제 국경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독일도 옆에서 니들 뭐하냐 이래가지고는 한 10년인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돌려줬다고 해요. 물론 뭐 얼마 못 가죠.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도 개 터지니까. 그러면서 다시 일본이 저기 뺏어갑니다. 이 려순 같은 경우는 리순입니다. 리순. 안중근 의사께서 수감되셨던 감옥 있죠. 그게 저쪽에 있어요.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련에서 멀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동네입니다. 여튼 이런 곳이군요. 별로 기분이 좋진 않네요, 확실히.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단초가 된 조약이기도 해요. 아시겠지만.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을 갖다가 청나라의 외교적 간섭이 없는 그런 외교 청정국으로 만든다 였는데,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거니까 니들 간섭하지 마라 이거였다고 하죠. 뭐 그렇습니다. 이용장이 묵었던 곳에 있던 병풍이래요. 실무된가 봅니다. 나가려고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잔뜩 들었어요. 한중일 대화합의 장이네요.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이 한 컷에 다 있습니다. 조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이런 시대가 오는군요. 갑시다. 간만에업으로. 아이고 덥다. 아이고 크다. 규슈랑 혼슈를 잇는 다리입니다. 칸몬 대교예요. 아마도 저기 어디냐, 홋카이도랑 혼슈 있는 다리 빼고 다 있을 겁니다. 시코쿠랑 혼슈 사이도 아카시 대교라고 있거든요. 고베랑 히메지 사이에 아카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잇는 아카시 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다리들이 많아요. 일본이 다 섬과 섬을 이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저기 어딥니까? 오사카 옆에 시코쿠 쪽에서 아와지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통해 가지고는 또 혼슈로 이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나루토라고 해협이 있는데, 나루토 소용돌이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카르만 볼텍스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이 소용돌이가 지는데 물 때 보면 살벌해요. 지금 여기도 조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센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가면은 천둥 소리 나요, 진짜. 언제 한번 도쿠시마 여행할 일 있으시면 가보세요. 라면 맛있는 동네예요. 라면 맛있고, 나루토
나루토 소용돌이 멋있고요. 그리고 옆에 포카리 스웨트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오치카제야. 거기가 그 동네에서 시작했거든요. 도쿠시마 쪽에서. 그래가지고 지역 환원 차원에서 미술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가볼만 합니다. 안 가봤습니다만. 신기하다. 얘는 태평양이랑 바로 이어지는 그런 바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동해 쪽으로 통하니까. 근데도 물살이 엄청나게 거세네요. 그러니까 세톤의 서쪽 끝이에요, 여기는. 근데 그 동쪽 끝에 이제 관문, 태평양이나 직방으로 통하는 데가 나루토 해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물살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온 것 같네요. 톤네루도 입구래. 터널을 톤네루라고 써? 오, 개꿀. 사람 공짜네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구나. 별로 안 시원하네. 조졌네. 습하고 미지근하네요. 통영이랑 좀 다른데? 관문터널 안내. 해저부. 제가 걸을 곳은 1km가 조금 안 되네요. 하하. 아, 진짜 대단하단 말이죠. 어떻게 이 시절에 이런 거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통영에 있는 해저터널도 엄청 오래됐잖아요. 뭐 사실 별건 없을 겁니다. 그냥 1km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다일 거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거라는 거 몰랐을 때는 통영에 있는 해저터널이 정말 신비의 존재였거든요. 와, 해저면 바다가 다 보이는 거야. 뭐 모두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언제였더라? 나이를 꽤 먹고 갔는데 20대 중반에 아마 그 터널을 처음 가봤을 거예요. 알고 갔는데도 막상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실망감이라 아직까지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조명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백열등? 그때 등은 기름을 태우는 것들이 아니었겠죠. 전기를 썼겠지. 1958년인가 그때던데. 맞네. 후쿠오카와 야마구치입니다. 야마구치 겐, 후쿠오카 겐. 여기서 보면 야마구치 겐. 그렇군요. 관문 스트레이트. 시모노세키랑 모지를 잇는 정말 말 그대로 관문이에요. 혼슈와 큐슈를 잇는 지하 58m의 터널입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물소리가 들리네. 땅바닥에 물도 좀 있고.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이걸 어디로 빼는 걸까? 펌프 돌리겠죠? 아마? 지하 50m를 넘게 내려왔는데 덥습니다. 더워요. 볕이 없다는 거 말고는 뭐 그것도 큰 장점이긴 한데 말고는 장점이 없네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뭔가 진짜 얼음장 같은 그런 바람이 슝슝 불어져 끼는 걸 생각하고 왔는데 얼음이 많이 녹았습니다. 미지근하네요. 다 왔습니다. 기타 큐슈입니다. 재밌네요. 여기 여행하는 분들은 아마 기타 큐슈에 비행기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기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다 배를 타고 왔을 거란 말이죠. 재밌습니다. 걸어갈 수 있나 본데? 가능하나? 안 되는군요. 올라갑시다. 뒤지겠네요. 전망대 왔습니다. 이 모지코와 관문해역과 시모노세키가 한눈에 보이는 메카리 전망대입니다. 자, 봅시다. 메카리 공원이래요. 좋죠?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차 끌고 올 수 있어요. 렌트 하실 분들 오십시오. 좋네요.
저기 증기 기관차가 가네. 여기가 모지코입니다. 저 뒤쪽이. 여기에 도계교가 있거든요. 저게 매 정각부터 20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리고 여긴 철도박물관이 있고요. 저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가 여기보다 높아 보이네요. 그냥 저기 가세요.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의 장점은 요 칸몬대교를 조금 새로운 시선에서 볼 수 있다는 것 하나입니다. 근데 저기서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저기 가십시오. 모지코 레트로를 아주 살짝 구경하고 배를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시모노세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지코가 큐슈의 북부 물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온 것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는 베란다 기차를 타고 온 것들이 여기 모여서 배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세관 같은 것도 있고 창고 같은 것도 되게 많았대요. 근데 다 옛날에 일이 됐고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이렇게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한눈에 다 보여요. 이게 도계교고요. 열립니다. 아주 하찮게 열려요. 삑 열렸다가 삑 내려가요. 이게 세관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래저래 많습니다. 여기 좀 싸이 닮은 캐릭터가 있어요. 바나나랑 같이 서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 명물입니다. 바나나가 싸이였구나. 그 옆에 해적 같은 애가 있고. 여기 있네. 싸이 바나나. 그 모지코 해적이 없어졌네요. 원래 옆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끝에 있구나. 모지코 해적이 여기 있네요. 모지. 자, 모지코 레트로는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머무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호텔을 지나서 배를 타러 가볼까요? 아인슈타인이 묵었던 호텔을 가보겠습니다. 도요타였는지 어디였는지 헷갈렸는데 미쓰이였네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묵었어요. 그 중에는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어차피 더운데 그것 좀 더 덥다고, 그죠? 올라가 봅시다. 오씨, 와 존나 덥네. 미친 것 같네. 아이고 죽겠다. 진짜 곡소리가 절로 납니다. 잘 있어요. 이 배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1층에서 탈 때 좀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2층에서 타니까 졸라 무섭네요. 개빡세네. 정신 놓고 달리네. 야, 돈을 쓸어 담겠는데? 적으면 한 50명 타는 것 같고 많으면 한 100명도 타는 것 같거든요. 100명이면 40만 원인데 10분에 40만 원. 1시간 240? 와. 물론 성수기 한정이긴 하지만. 나가자. 나가자. 아이고, 뒤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다 돈입니다, 돈. 네, 돈 다발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내일은 우베를 갑니다. 우베에 있는 장생탄광이라는 곳을 갈 거예요. 부디 멀쩡히 마무리해서 별탈 없이 무탈하게 내일 뵐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의 여행일기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시모노 새끼에서 인사드립니다.